고기영 전 차관이 사의를 표한 지 이틀 만에 이용구 변호사가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됐습니다. 청와대는 절차대로 가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대검에서도 인권정책관실이 감찰부 조사에 나서는 등 혼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복귀로 권력을 향한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윤 총장은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월성원전 수사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경기 군포 아파트 화재 현장에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사다리차 운전기사 덕분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3명을 구조했지만 더 구조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눈에만 띄었다면 다 구해드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에선 8만 명 가까운 남성이 난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애타는 난임 부부들에게 자신의 정자를 팔겠다며 접근하는 이른바 대리부들의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치르는 사상 첫 코로나 수능을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험생 확진자는 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뉴스데이 동정민입니다. 법무부와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징계위원회 참석에 부담을 느끼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진 지 단 하루 만에 후임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검사 출신이 아닌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3명의 법무부 장관을 모두 보좌했던 인사입니다. 모레 예고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 대신 위원장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첫 소식 구자준 기자입니다. 신임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이용구 변호사. 20년 넘게 판사로 재직한 이 내정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친여권 성향의 법조계 인사로 꼽힙니다. 국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는 그동안 검사들이 맡았던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했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과 모두 함께 일하며 검찰개혁 구상에도 동참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용구 내정자의 최우선 과제는 모레 예정된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입니다.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합니다. 원래 추 장관이 위원장이지만 이번 안건의 경우 본인이 징계를 청구해 의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용구 차관 내정자는 취임과 동시에 윤 총장 관련 징계 자료들을 검토하고 박은정 감찰 담당관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장은 이용구 내정자가 아닌 다른 위원이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 장관이 비검찰 출신인 이 내정자에게 윤 총장 징계를 맡기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도 더 강조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용구 차관 내정을 발표한 건 청와대입니다. 이 청와대는 오늘 징계위의 절차대로 간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대통령 의중은 무엇인지 청와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혜정 기자, 이 징계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청와대의 입장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하겠다는 겁니다. 검사징계법에는 해임과 면직 등의 징계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징계위가 해임 징계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해임을 집행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징계위는 반드시 열릴 것 같은데요. 예정대로 모레 열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모레 예정된 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명을 위해서 징계위 연기를 또 한 차례 요청할 경우 받아줄 수는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가 절차적 정당성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최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이 중징계 결정 이후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를 앞두고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의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고 이해 충돌이 있는 징계위원이 임명이 되면 문제 삼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무부와 윤 총장은 징계위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검사로 채울 수 있는데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 지명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은 한 자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심재철 국장은 윤 총장 직무배제와 수사 의뢰 사유가 된 판사 관련 문건을 법무부에 제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심재철 국장이 징계위원회에 지명되면 징계 당일이라도 기피 신청서를 낼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물로 구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명단을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비공개 사유로 사생활 비밀 침해와 징계의 공정성 침해 우려 등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는 요청에도 법무부가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를 하려면은 지금 징계 기록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일부 징계위원은 징계위 참여를 주저하는 걸로 알려져 당일 징계위가 파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어제 복귀할 땐 이례적으로 1층 현관에 내려 소감을 밝혔던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아침엔 평소처럼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근했습니다. 이 자리를 비웠던 일주일간의 수사 내용을 종일 보고를 받았다는데요. 무엇보다 청와대 개입 의혹이 있는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 어떤 지시를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윤우 기자, 윤 총장이 그러니까 오늘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전 9시쯤 이곳 대검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참모들을 모두 모아놓고 회의를 하진 않았지만 각 부서별로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주요 수사들이 속도를 낼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다만 현 정권 관련한 수사를 밀어붙일 경우 직무정지에 대한 맞대응처럼 비칠 여지가 있어 당분간은 윤 총장이 신중한 수사를 당부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자,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이 원전 관련 수사 상황도 윤 총장이 보고를 받은 건가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와 오늘 월성 원전 관련 대전지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직무 정지 기간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팀 변동 여부 등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들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수사팀 검토 내용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윤 총장은 수사팀의 꼼꼼한 법리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직무 복귀를 계기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이루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측근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핵심 참모가 사표를 냈습니다. 마지막 남긴 말은 검찰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고언이었습니다. 홍태연 기자입니다.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사의를 밝힌 건 어제입니다. 김 차장 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핵심 참모입니다. 김 차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속 상관인 이성윤 지검장은 물론 최근 검란의 원인이 된 추미애 장관 등을 작심 비판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 차장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서 선임 차장인 1차장으로 발탁됐는데 이성윤 지검장의 신임이 두터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김 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과 관련 의혹 수사를 총괄 지휘해 왔습니다. 지난달 24일 윤 총장 장모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같은 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 처과 관련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인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불만이 높았던 걸로 전해집니다.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최근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김욱준 차장도 심적 부담을 느낀 걸로 전해집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내 신복인 이성윤 지검장의 직속 참모까지 퇴진하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에 빠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번엔 대검의 반격일까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해온 이 대검 감찰부가 다른 대검 동료들의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윤 총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윤 총장 수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확인을 지시한 겁니다. 추 장관에게도 또 다른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에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건 어제 오전. 지시를 내린 건 직무정지 상태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신해 권한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였습니다. 윤 총장 수사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나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시는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내려졌습니다. 조사에는 대검 인권정책관실 산하 3개 부서가 모두 투입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성명불상의 피의자로 표시해 입건했고 이틀 뒤 판사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조 권한대행 등 대검 수뇌부에게 보고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 지시는 대검 감찰부가 상부 보고 없이 수사를 진행한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진정서가 접수된 데 따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를 맡은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절차 위반이나 인권 침해 사실을 포착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 의뢰도 할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을 향한 감찰과 수사를 밀어붙인 대검 감찰부가 내부로부터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밀리면 안 된다는 공감 속에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출구 전략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을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검찰 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본질은 장관과 총장의 싸움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 개혁, 민주적 검찰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법원과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해임 결정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철저히 기득권에 쩔어 있는 검찰 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은 윤 총장이 물러나야 검찰개혁이 가능하다며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태 장기화를 우려해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추 장관의 정치적 결단 등 당 안팎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조만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판사 문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여당 일각에선 윤석열 총장을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했었죠. 이제 야당이 역공을 폈습니다. 어제 감찰위원회와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 추미애 장관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청구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꾸 무리수를 쓴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 정권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후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한다는 것 갖다가 명심하시고,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가 모두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통령을 향해선 추미애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지만은 정작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 자신입니다. 추미애 장관을 구속 수사하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사태를 침묵으로 일궈낸 대통령에게도 법무부 장관의 직권 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이용구 변호사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의 사람이라며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철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대로 이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분위기인데요. 이 법무부 생각대로 될지, 그 이후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치부 이현수, 사회부 최주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주연 기자, 매일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모레 징계위 열릴 수는 있겠습니까? 징계위 개최의 기본 요건, 이거는 갖췄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0% 만족할지 의문입니다. 가장 급한 불이었던 당연직 징계위원, 이 법무부 차관 인선은 마쳤습니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빠집니다. 이제 키는 나머지 위원들이 쥐고 있는데요. 특히 이 장관이 검사 2명을 징계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는데 이들이 참석할지가 관건입니다. 만약에 2명이 부담감 때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위는 또 연기되거나 한 번 더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사 2명이 불참해도 7명 중 4명, 그러니까 과반수가 참석하기 때문에 징계위 개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반쪽 결론이라는 비판이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원과 감찰위원회는 어제 이제 모두 윤 총장 징계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거든요. 지금 뭐 뒤집을 만한 새로운 이유가 아직은 나온 게 없는데, 자, 윤 총장 징계 결론을 내리는 것, 징계위가 개최가 되더라도 징계위원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네,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제 법원이 일단 윤 총장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서 윤 총장이 복귀는 할 수 있었죠. 일단 먼저 법원이 판단했었던 이 장관과 총장의 관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요,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맹종을 하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따르면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무장관의 지휘 감독권이 필요 최소한으로 쓰여야 한다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어제 감찰위에서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판사 관련 문건을 놓고 감찰위원들 면전에서 법무부 감찰 라인이 서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감찰위원들이 6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부당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에게 중징계를 내려면 결국에는 이 같은 법원과 또 감찰위의 판단을 모두 뒤집을 만큼 확실한 근거와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정치부 이현수 기자에게 좀 물어보죠. 이 징계위에서 뭐 중징계, 뭐 더 나아가 해임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이후에 청와대 계획은 뭡니까? 청와대가 우선 재가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요. 다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절차대로 한다고 얘기한 대목에서 청와대의 속내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모레 법무부 징계위원회 절차가 흠결없이 진행이 돼서 해임이 결정된다면 검사 징계법에 명시된 대로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임 결정 직후에 대통령이 당장 재가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총장 임명권자로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주말 동안 고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대통령으로서는 직접 이 윤 총장 해임 문서에 이 사인을 하는 모양새는 피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절차를 앞세우고는 있지만 그만큼 정치적 부담 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해임 재가에 윤석열 총장이 소송전까지 불사할 경우에는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대결 구도로 바뀌게 돼서 그만큼 문 대통령에겐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월성 원전 1호기, 라임 옵티머스 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여권이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는 이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마 개혁 과제 좌초 그리고 레임덕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지금 물러서면 레임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최 기자한테 좀 물어볼게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징계위까지 단 이틀이 남았거든요. 이 이틀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까? 네, 윤 총장 아무래도 이 징계위 대위와 또 현안 수사 지휘 이렇게 두 가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제가 직접 물어보니 윤 총장은 복귀하자마자 이 징계위 결론이 어떻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산적한 수사 지휘 업무도 아무래도 수사를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제 저녁에도 참모진들과 수사 관련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월성 1호기 수사 등 이 정권 관련 수사도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자, 이 윤 총장은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해임도 대비를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임이 될 경우에는 다시 총장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유일한 대응 방안은 소송입니다. 이 중징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고 동시에 이 징계 자체가 무효라는 걸 입증하는 소송에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통상적인 공무원 징계 불복 소송으로 본다면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뿐 아니라 이 최종 재가를 결정한 그러니까 집행한 대통령까지도 소송 상대가 되는 셈인데요. 만약에 징계에 대한 집행 정지를 법원이 인정해 준다면 이 총장직에 복귀한 상태에서 소송전을 치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만약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난다면 그 이후에 추미애 장관 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 총장의 거치가 결정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추미애 장관 또한 물러날 것이란 시각이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징계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잡음을 만든 추 장관의 성급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 출범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개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형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추 장관을 겨냥한 원포인트 개각보다는 정세균 총리를 포함한 중폭 개각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이 사안이 이번 주 안으로 다 정리되긴 좀 힘들어 보이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사회부 최주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얼마 전 결혼을 하지 않은 방송인 사유리 씨가 아이를 낳았다고 밝혀서 정자 기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우리나라에도 정자은행이 있지만 양이 부족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기증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SNS에서 돈을 받고 정자를 판다는 사람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채널A 탐사보도팀에서 이런 대리부들의 실체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황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팀은 대리부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난임 부부로 가장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자를 기증받고 싶다는 글에 3일 만에 20명이 넘는 남성들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들이 밝힌 자신의 직업은 의사, 대기업 회사원, 군인을 비롯해 다양했습니다.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남성을 만나봤습니다. 신원증명을 하겠다며 만나자마자 각종 증명서를 내밉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인데 한 차례 대리부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대가로 원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 전에 금액이 지인 예산일 때는 이제 300만 원. 돈을 주고 정자를 거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공여자끼리 비밀에 붙인다면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은 8만 명에 육박합니다. 난임 부부들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네, 대리부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남성들이 정자를 기증한다며 난임 부부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자 기증이 병원이나 정식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집까지 정자를 배달해 줄 정도로 정자은행이 양성화된 외국 사례까지 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팀은 또 다른 대리부 지원자를 만났습니다. 두 차례 대리부 경험이 있다면서 정자 기증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가 원하는 건 성이었습니다. 자연 임신이요? 전문가들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이럴 경우에 성폭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성관계를 요구를 하거나 돈을 요구를 했을 때는 공갈죄나 협박죄로 그건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정자기증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면 SNS상의 대리부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20곳 넘는 정자은행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미국에선 정자 기증자의 피부색과 혈액형, 나아가 직업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냉동 상태로 집까지 배달해주고 여성 혼자서 시술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30 to 35 donors and per day, and each one of them provides a collection, provides sperm. We have roughly 30,000 vials in storage. 채널A는 오늘 밤 10시 50분 SNS상에서 접근해오는 대리부들의 실태와 국내 정자은행 운영 상황, 미국, 일본 등의 사례 등을 심층 취재한 특집 탐사보도 정자를 팝니다. 대리부 편을 방송합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어제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군포 아파트 화재. 그나마 이 사다리차 덕분에 일부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기지를 발휘한 20대 사다리차 운전기사를 만나봤는데 더 많이 못 구해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김민곤 기자가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베란다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불길은 어느새 옆집까지 번졌고 살려달라고 외치던 옆집 여성은 어디선가 나타난 사다리차에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이 여성을 구한 건 28살 사다리차 운전기사 한상훈 씨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창틀을 올려주려 대기하던 중 갑자기 번지는 불길을 보고 구조에 나선 겁니다. 12층에서 불났다, 빨리 와달라. 난 사다리 기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고 있겠다. 핸드폰을 그냥 어디다 던져놓고서. 한 씨는 14층까지만 다다를 수 있는 사다리차 고도 제한 장치를 풀어 15층에 고립된 고등학생 남매도 구조했습니다. 이렇게 한 씨는 3명의 소중한 목숨을 구했습니다. 물선은 살수차밖에 안 온 거예요. 15층은 어떻게 구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거 위로 이제 뽑았죠. 한 씨 덕분에 목숨을 건진 주민의 부모는 한 씨를 직접 찾아와 고맙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만나고 보니까. 긴박한 당시 상황을 보여주듯 한 씨 손에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의인이라고 치켜세우지만 한 씨는 더 구하지 못한 게 못내 아쉽습니다. 못 구해드린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 눈에만 띄었다면 다 구해드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집 가서 잠도 잘 못 자고.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어제 화재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근로자 2명을 포함해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년 2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재혁 기자입니다. 합동감식 현장에 유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 시작된 불길로 근로자 2명이 베란다 아래로 떨어져 숨졌는데 이 중에는 결혼을 앞둔 31살 청년도 있었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혀 있었으니까는 2월 달에 결혼하기로 이제 다 잡혀 있고 결혼 준비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한 거니까는 안타깝지요. 유족은 업체의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장이 팀장이라서는 팀장을 불러라. 근데 팀장도 피해자고 사업부를 모르는 거죠. 자기네들도 모르고 현장에 없었으니까. 화재는 거실에 놓여 있던 전기난로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생존자들이 난로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고 진술한 것을 바탕으로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민 2명은 옥상으로 대피하려다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12층에 불이 나 연기가 퍼지자 해당 층에 있던 사람들이 옥상을 향해 계단을 올라갔는데 16층 옥상 비상구가 아닌 한층 위에 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을 옥상 문으로 착각한 겁니다. 옥상 문은 열려 있었지만 기계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평소 대피로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지, 공사 과정에 과실은 없었는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아래로 내려가야 할지 옥상으로 대피해야 할지 문의 많은데 알아보겠습니다. 불이 났을 때는 지상, 바깥으로 대피하는 게 기본입니다.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말고 몸을 낮추고 물에 적신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야 하죠. 아래층에서 불이 나 내려가기 어려울 땐 옥상 대피도 방법이지만 유의할 점 있습니다. 계단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계단실 자체가 이미 이제 화염이나 연기가 확산되어 오염이 됐거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피 전 이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봐야 합니다.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거라 열면 안 됩니다. 지난 9월 전남의 48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30대 여성이 자녀를 안고 베란다 경량 칸막이를 부숴 대피했죠. 경량 칸막이는 9mm 두께 석고보드로 비상시 무너뜨려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벽인데 발로 차면 무너집니다. 짐을 쌓아두는 경우 많은데 비상 상황에 대비해 칸막이 앞은 비워둬야 합니다. 장독대 놓거나 이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친화성이 없게 쓰고 있어요. 집 출입구로 도망을 못 갈 때 옆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안전을 위해서 좋은 거죠. 대피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건 출입문입니다. 공동주택 화재 실험을 보죠. 한 집은 출입문을 열고 다른 집은 출입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열린 곳은 산소가 들어와 1000도 넘게 온도가 치솟고 연기가 빠르게 퍼지는데 문이 닫힌 집 온도가 떨어지죠. 2차 피해를 막으려면 대피 시 출입문 닫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평소 비상구 위치와 또 경량 칸막이 등 피난 설비 여부 알아놔야겠습니다. 이 밖에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보호구역이 아닌 곳은 등하굣길이어도 여전히 위험하죠. 서채리 기자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살펴봤습니다. 주행 중이던 차량이 골목에서 달려나오는 어린이를 보고 급하게 멈춰섭니다. 아이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다 차 갑자기 튀어나왔고 놀랐어요.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인 골목길. 주차된 차량 때문에 운전자와 어린이가 서로를 보지 못한 겁니다. 주차된 차량 때문에 그 모퉁이에서 차 오는 게 가리니까 차가 안 보여갖고 부딪힐 뻔하니까 위험한 것 같아요. 성인보다 몸집이 작은 어린이들은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아이들 시선에서도 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등하굣길에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방해물 1위는 주정차 차량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를 분석한 결과 길을 가던 어린이의 시야가 주정차 차량 때문에 가려지는 비율은 25% 이상이었습니다. 나무나 기둥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아이들이 원래 인도를 걸어야 되는데 그 공간에 차를 주차함으로써 아이들이 차를 피하다 사고가 당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등하굣길 통행로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지난달 북한 주민에 뚫린 휴전선 철책이 논란이 된 적이 있죠. 당시 군 조사가 허술했던 정황도 나왔습니다. 당시 이 북한 주민을 남쪽에서 약초를 캐는 10만이라고 상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일 저녁 북한 주민이 강원도 고성 지역 GOP 철책을 넘었지만 22사단 예하 현장 조사팀은 우리 주민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남쪽에서 약초를 캐는 10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철조망이 멀쩡했고 센서도 울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철책을 넘는 순간은 열화상 카메라로 녹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보고는 사단과 군단을 거치는 동안 큰 의심 없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오히려 지상작전사령부가 이런 판단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작사는 우리 주민이라는 보고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명확하게 그럼 경계에 실패한 겁니까? 실패하지 않은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군은 중령인 대대장 경고선에서 이번 일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나는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말을 하길 바란다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이제 윤 총장 편을 들어주고는 있지만 대선에는 나오지 마라, 뭐 이런 뜻입니까? 네, 윤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로서 몸집이 커지자 견제에 들어간 건데요. 국민의힘 속내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나는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 제일 깜깜한 거죠. 야권 입장에서는 좀 복잡한 게 이 다른 야권 주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단 말이에요. 후보들이 정리되면 다 야권 후보로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초도 의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들으면요. 윤 총장이 정치를 할 거면 야권 후보로 대선에 나와달라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애매한데 아마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발표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 윤 총장이 24.5%로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로 나타났습니다. 윤 총장을 제외한 야권 후보들을 모두 합쳐도 윤 총장 지지율에 한참 못 미칩니다. 네, 야당 속내가 복잡한 이유가 드러나는데 네. 뭐 여당도 머리가 아프죠?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다시 보면요. 여당 후보는 지난달과 별 차이가 없는데 윤 총장 지지율만 크게 올랐습니다. 네, 민주당이 비판할수록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는 투사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요. 윤 총장 사퇴시키기 스텝이 꼬이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급하다 급해. 네.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네요. 네, 앞서 리포터에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는데요. 이용구 내정자가 강남에 아파트가 2채 있어서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2채라 꽤 비싸겠네요. 네,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파트 2채의 최근 실거래가를 합치면 40억 원이 넘습니다. 뭐 비싼 집에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네. 예전에 청와대가요. 이 1주택이 고위공직자의 새로운 인사 기준이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홍보했는데요. 청와대는 최근 차관급 인사를 발표할 때마다 이 뉴 노멀을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솔선수범 차원에서의 권고를 했고 현재 자연스럽게 뉴 노멀로 정착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뉴 노멀에 해당이 안 되는데 네. 뭐 하루 만에 급하게 후 내정자를 찾다 보니까 생긴 걸까요? 네, 뉴 노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윤 총장 편에 서지 않을 사람이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징계위가 이틀밖에 남지 않다 보니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킬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면서 인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짜 아파트를 매각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네, 계속 취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청와대가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이 세운 인사 원칙을 고무줄 잣대로 적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열왕야랑은 원칙대로로 정해봤습니다. 집 팔고 같은 자리에 오른 다른 차관들은 좀 억울할 것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수능이 내일로 다가왔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확 늘었습니다. 자가격리자도 7만 명,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거리두기 조치가 효과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 방역당국은 단계를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대입 수능을 하루 앞두고 방역 요원들이 시험장 책상과 가림판을 일일이 소독제로 닦습니다. 출입문 손잡이와 신발장까지 빠진 곳 없이 마지막 방역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예비 소집에 참석한 학생들은 감염 차단을 위해 시험을 보는 학교 건물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치르는 사상 첫 코로나 수능. 장갑을 끼고 수험표를 나눠주는 선생님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2개 챙기고 밑에서 핫팩 2개. 잘 보고 올게요. 신규 확진자는 511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자가격리자만 7만 2천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학원과 학교, PC방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영어학원 관련 집단 감염은 18명으로 늘었고 서울 구로구 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감염된 뒤 교사와 고3 학생 등에게 전파돼 모두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확진자는 37명, 자가격리 수험생은 4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야간이라도 격리 또는 확진된 수험생이 시험을 볼 수 있는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한 지 9일이 됐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승인됐습니다. 영국이 미국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은 1분에 1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해서 시신 처리가 한계에 달했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북중부 미네소타주의 한 지역신문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부고란이 10년 이상 이어집니다. 지난달에만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3만 7천 명, 시간당 51명, 1분에 1명꼴입니다. 각 주는 밀려드는 시신을 감당하지 못해 냉동트럭에 임시 보관합니다. 장례식장도 부족해 온라인 장례식으로 대신하거나 가족, 친지들만 차량으로 식장을 통과하는 약식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I had a family recently ask me why I had their funeral, their family's funeral, listed as private, 25 people only. 누적 확진자의 3분의 1이 11월에 집중되다 보니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입니다. 각 주들은 부랴부랴 야전병원을 짓고 의료시설 확충 마련에 나섰지만 환자와 사투를 벌이던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지는 등 희생도 잇따랐습니다. Her seeing people dying every day, her taking care of these people, scared she's gonna get sick, scared she's gonna get her family sick. 추수감사절 대이동 여파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급기야 뉴욕주는 은퇴한 의료진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very hospital has to identify retired nurses and doctors now. We're already experiencing staff shortages. 미국 보건당국은 백신이 출시되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요양병원 근무자들부터 우선 접종할 방침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일본에서 제1조선인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자 스포츠로 당당하게 맞선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일본에서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됐는데 업체 측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私期待外れなのかな普通じゃないのかな 치마 저고리를 입은 10대 제1조선인이 맞서는 일본 내 차별과 따돌림 문제를 다룬 스포츠용품 업체 나이키 광고입니다. 선수는 유니폼에 한국 이름을 덧대고 경기에 나섭니다. 2분 분량의 광고 영상 조회수가 5일 만에 1000만에 근접하자 SNS에서는 나이키 광고가 일본 사회를 왜곡했다며 반발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조직적인 나이키 불매 운동이 시작됐고 우익 인사들의 부채질도 이어졌습니다. 私もナイキもうしばらく買うのやめようかなと。まあっていうかもう普段買ってねえしもう。こういうねプロパガンダ的な CM 作るなんて言語道断だと思いますね。 나이키 재팬 측은 스포츠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이번 광고 영상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시사하면서 포용과 동등한 대우를 호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내 집단 따돌림이 사상 최다인 61만 건에 달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日本人はね、あまりにも無責任に眺めてきたっていう。 일각에서는 이번 광고 논란을 통해 일본 사회도 변해야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EO인 일론 머스크가 주가 폭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거침없는 언사로 실리콘밸리의 악동으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 Maybe that was a little too hard. 한때 $10짜리 주식이란 혹평을 들었지만 중소형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About 3 years from now, we're confident we can make a very compelling
$25,000 electric vehicle that's also fully autonomous. 테슬라 주가는 올 들어서만 6배 넘게 치솟으며 회사 시가총액은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올해만 10조 원 넘게 테슬라 주식을 사모으며 서학개미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폭락을 경고했습니다. 베를린 출장 중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테슬라의 지난 1년간 수익성이 1%에 불과하다며 원가 절감을 지시했습니다. 20센트, 우리 돈 200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아이디어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는 망치 아래 놓인 폭신한 달걀 요리처럼 박살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3분기 3억 3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지만 탄소 배출권 판매로 얻은 수익이 3억 9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본업인 차 판매보다 일종의 환경 보조금으로 이익을 낸 겁니다. 혁신 대신 절약을 들고 나온 경영자 머스크의 변신이 또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즈니스 전략 재설계를 주제로 동아 비즈니스 포럼 2020을 열었습니다. 리더십 분야 권위자인 에이미 에드먼슨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혁신의 원동력으로 포용적 리더십을 꼽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포럼에는 국내외 1000여 명의 청중이 참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선수협회장인 롯데 이대호가 판공비 셀프 인상 논란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관행 등을 따랐을 뿐이라며 조목조목 해명했지만 결정적인 증거 제시는 없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대호가 지난해 선수협회장 취임 이후 판공비가 2배 넘게 인상됐습니다. 연봉 25억 원으로 몸값 1위인 선수가 판공비부터 셀프 인상했다는 비난이 확산되자 이대호는 자신의 취임 이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당선이 될 줄 알았으면 저는 그런 말을 제가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한테 손해되는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선수들 위해서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거지. 또 다른 문제는 판공비를 현금으로 받았고 사용 증빙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현금 지급은 관행이었고 판공비가 급여나 마찬가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장 및 이사진의 보수 및 급여로 분류하여 세금 공제 후 지급하고 있으며 이 판공비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이대호 측은 판공비 액수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히면서도 최근 논란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후배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이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생각하고 고민했을 뿐이지 솔직히 어저께 그 기사 보고 좀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이대호는 판공비 인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과 판공비 사용 내역 등의 공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피겨는 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대표적인 겨울 종목인데요. 그런데 아스팔트에서 펼쳐지는 피겨가 요즘 화제입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부산 거리를 누비더니 피겨 동작으로 도로를 순식간에 빙상장으로 만듭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 출신 유튜버 백세민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채널A와도 만났습니다. 얼음 위에 있는 듯 청계광장을 누비고 한 마리 백조처럼 피겨 동작을 선보입니다. 세종대왕을 관객 삼아 광화문 광장에선 난이도 높은 동작도 선보이고 우아한 몸짓으로 광장 위를 누비며 광화문에 도착합니다. 김연아를 보고 피겨에 입문했지만 발목 부상으로 대학 1학년 때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난 진짜 이제 끝이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피겨 코치와 유튜버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인라인과 피겨를 접목한 이 영상은 조회수 300만 건을 돌파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겨라는 종목 자체가 풍경을 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부산이라는 게 담겨 있는데 제가 거기서 피겨같이 춤을 춘다는 거? 그게 너무 저는 영상을 찍으면서 재미가 있었어요. 또 다른 길을 통해 피겨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백세빈. 후배들에게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1등이 아닌 그 친구들 나름의 다들 잡기가 있고 너무 자책하고 자기를 싫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내일 든든한 옷차림 챙기셨는지요? 수능일인 내일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 체감온도는 영하 5도에서 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일부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서요. 시험장 가는 길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호남 서해안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강원 영서 남부 지역과 강원 남부 산지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강원 남부 산지에는 오늘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영하 20도의 한기가 내려와서 추위가 일시적으로 더 강해지겠습니다. 이 동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 동남 동부권에도 건조특보가 발효됐는데요. 당분간은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정치 압력의 방파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어제 조미연 판사가 윤 총장 복귀를 판결한 논리 중 하나도 총장 임기제의 취지를 몰각했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뒤 징계위는 열립니다. 징계의 이유가 방파제를 무너뜨릴 만한 파도 수준인지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오늘 클로징은 파도와 방파제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